감옥이라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더군요. 몸만 갇힌 줄 알았는데 마음도 감정도 심지어 본능까지 다 가둬둬야 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어떻게도 달랠 수 없는 외로움. 누구와도 부딪히면 안 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그리움과 욕망마저 꼭꼭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욕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나는 아직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감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도소는 그 모든 걸 금지합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밥을 먹는 소소한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허기를 채우려 애쓰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여자는 남자 수감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애하듯 글을 써내려가고 또 어떤 이는 종이컵에 얼굴을 비추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어요.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어쩌면 그것을 견디며 버티는 일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오히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본능에 대한 기록입니다. 욕망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살았던 삶의 온기와 소중함까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지 교도소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삶에서 놓치고 감정과 방법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곳에 들어간 첫날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제 난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이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 그곳에선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가족 생각이 가장 먼저 나죠. 그리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 말동무 하나 없는 공간이 얼마나 버거운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 그립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욕망이라는 감정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런 자극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다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더 절실해질 뿐이죠. 감옥 안은 늘 누군가의 눈이 닿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감시, 규율, 통제,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또 숨깁니다. 하지만 몸보다 먼저 고장나는 건 마음이더군요.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소리, 그 속엔 단지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도 여전히 여자이고 싶다는 너무도 인간적인 소망이 더 컸습니다. 어떤 언니는 종이와 펜을 꺼내 남자 수감자와의 펜팔을 시작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처음엔 이상해 보였죠. 그런데 매주 한 장씩 오는 편지를 읽으며 웃고 설레고 또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아주 작고 따뜻한 정서적 위안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 궁금해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 언니에겐 살아갈 이유가 된 거죠. 그렇게 감옥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해도 어떤 밤엔 그리움에 몸을 웅크리고 어떤 날엔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자위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금지된 행동이지만 누군가는 그것마저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방식이라 말하더군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혐오일 수 있지만 그곳에선 그런 판단조차 사치입니다. 그저 이 사람도 견디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드니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갇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본능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능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애를 써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 감정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질까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실제로 그 안에서는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기다려준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펜팔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정서적 생존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이 펜팔 말이 좋아 편지지 처음엔 순수한 위로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글 안에 담기는 말들이 달라지죠. 보고 싶어요. 꿈에서 나왔어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떤 날은 편지에 뽀뽀 자국이 찍혀오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엔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진하게 묻어 있어요. 외롭다는 건 그렇게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게 만들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연애처럼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남자 수감자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편지 속에 내 사랑이라는 문장을 쓰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편지를 대행해주는 펜팔 중개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수감자가 나도 남자 하나 소개시켜줘 하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해주진 않아요. 수고비처럼 돈을 받죠. 어떤 경우엔 그 수고비가 영치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일부 수감자들은 이걸 일종의 알바처럼 활용하기도 해요. 남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죠. 가짜 감정이 섞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도 진심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더군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었다고.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처음엔 다들 숨기려 해요. 누가 펜팔하냐고 하면 에이, 나는 아내하고 웃으며 넘기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다들 몰래 편지지를 꺼내고 향수 대신 로션을 바른 손으로 글씨를 곱게 써내려가요. 답장이 며칠 늦게 오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며칠 후 도착하면 얼굴이 환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관계가 항상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편지 속 남자와 실제로 마주쳤을 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편지만으로 감정을 오해하다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해요. 누군가는 상대가 외모가 실망스럽다며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사랑은 결국 현실을 만나야 하고 감정은 때때로 사람을 다치게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관계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일 수 있으니까요.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랑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따뜻한 손을 잡고 싶다는 희망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감정이 더 깊어졌을 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욕망의 방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먼저 다가서는
그 방식. 다음 장면에서는 바로 그 금지된 상상에 대해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곳이에요. 뭐든 하면 안 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호하게 금지된 건 바로 상상 속의 자유였어요. 특히 감정과 욕망에 관한 건 절대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금기 같은 거였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금지될수록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감정을 다이어리에 몰래 적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만의 연애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그 글을 쓰다가 조용히 울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말하죠. 이게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야. 밖에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던 감정이 그 안에선 너무도 소중하고 아련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상상이 정신적 연애를 넘어서 몸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몸과 몸이 닿을 수 없으니 결국 상상이 감각을 대신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꺼내거나 예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그 욕망을 감당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위라는 행위로 표현되었을 뿐이죠. 이걸 말로 꺼내면 곧장 수치심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내는 방식이기도 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밤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방법으로 나를 붙들었어요. 물론 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적발되면 징벌도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때때로 감정을 택하죠. 마음이 무너지는 걸 감당하는 게 벌보다 더 두려우니까요. 어떤 사람은 딱풀을 다 쓰고 난 통에 무언가를 숨기기도 하고 수건이나 종이컵 같은 평범한 물건으로 위로를 대신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겐 충격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다들 알고 있는 일상이에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에선 손끝 하나도 따뜻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비누 한 조각, 우연히 스친 손등의 온기,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상상이 시작되죠. 상상은 때로 죄책감과 함께 오지만 그것이 또다시 사람을 살게도 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안아주고 싶은 그 본능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본능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티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거울 대신 컵에 얼굴을 비춰보며 나는 아직 여자다라는 걸 기억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몸짓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거울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결핍입니다. 아니,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선 거울조차 제한돼 있으니 사람들은 컵에 물을 담아 그 안에 비치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이컵, 스테인리스 뚜껑, 심지어 창문 유리창까지 그 안에 비친 흐릿한 윤곽을 바라보며 나를 확인하려 애쓰는 거죠. 더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화장을 합니다. 물론 진짜 화장품은 없어요. 대신 수성펜이나 색연필, 딱풀통, 면봉, 그리고 물티슈 같은 생활 도구들이 메이크업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성펜으로 눈썹을 그리거나 딱풀통을 비워 립스틱처럼 만들어 몰래 바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빨간 인주를 소량받아 면봉에 묻혀 볼에 톡톡 두드리기도 하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자도 없는데 왜 저러나?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남자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조차 흐려져요. 몸은 분명 여자지만 일상은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때 화장은 말하자면 존재의 마지막 끈 같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자다. 나는 아직 인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는 몸짓이죠. 운동 시간에 다른 방 수감자들과 잠깐 마주칠 때 다들 그렇게 꾸민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언니 오늘 눈썹 잘 됐네 같은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 짧은 순간 그들은 다시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는 수감번호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요. 물론 이런 행동은 늘 눈치 싸움입니다. 교도관에게 들키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제재를 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준비하죠. 면봉 하나도 소중한 자산이 되는 세계예요. 누군가는 그걸 숨기기 위해 딱풀 통 안에 감추고 또 누군가는 영치금으로 몰래 사들여 쟁여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성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욕망을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는 걸까? 사실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일을 합니다. 작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사고 그렇게 조금씩 삶을 유지하죠. 다음 장면에서는 그 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손끝으로 버는 하루 1,000원짜리 자존심에 대해서 말이죠. 손끝으로 돈을 번다는 말, 그곳에선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수세미 한 장, 걸레 한 장, 실을 엮어 만든 머리망 하나. 이런 걸 만들어야 하루 1,000원, 많아야 2,000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바깥에서 들으면 뭘 그런 걸로 자존심을 느껴? 하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선 그게 전부예요. 자존심도, 자립심도, 심지어 내 이름도. 제가 처음으로 작업 배정받은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만든 건 수세미 5장이었죠. 손이 느려서 하루 종일 앉아 만든 결과였어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750원이 적힌 종이가 주어졌어요. 고작 이거야? 싶다가도 문득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이 안에서 내가 만든 물건 하나가 세상 어딘가로 나가고 그걸 누군가가 쓸 거란 생각에 괜히 울컥했어요. 그게 단지 돈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 어떻게 쓸까요? 과자를 사 먹기 위함일 수도 있고 작은 로션 하나를 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면봉 한 통을 사고 누군가는 종이 한 장을 사서 다시 펜팔 편지를 써내려가기도 합니다. 돈이란 게 꼭 풍족함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곳에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너무도 소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욕망과 무슨 관계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본능을 절제하게 해줍니다. 감옥이란 공간 안에서는요, 감정이 쉽게 무너져요. 외롭고 억울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느낌 하나가 나를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줍니다. 예쁘게 화장하던 언니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러고는 말하더군요. 이게 내 몸을 움직이게 해줘. 감정을 무력감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손끝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욕망이란 건요, 꼭 자극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더 짙어지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고 땀이 나야 사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해요. 이런 일상 속에서 욕망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수천 원이 전 재산인 이들이 욕망을 포기하는 대신 조용히 다스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모습, 그게 얼마나 성숙하고 단단한 선택인지 직접 보기 전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감정의 무게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더 가깝게, 더 생생하게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씻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로 청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욕망의 방식과 그 충돌. 다음 장면에서는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그 안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청결입니다. 씻는 것, 냄새, 위생. 이 단어들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성과도 같아요. 그래서 씻지 않으려는 사람과 반대로 지나치게 청결에 집착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늘 긴장이 감돌아요. 하루는 어떤 언니가 조용히 교도관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방에 있는 동생이 며칠째 씻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교도관이 와서 확인하고는 바로 그 동생을 따로 데려가 씻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엔 조금 과하다 느껴졌는데요. 하루 이틀 같이 생활해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6명이 함께 쓰는 작은 공간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냄새는 곧 갈등이고 갈등은 곧 폭발이에요. 그런데 씻지 않는 걸 단순히 게으름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무너진 상태라 아예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씻기 싫은 거죠. 내가 더럽다는 자기 혐오가 실제 씻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두세 번씩 샤워를 해요. 물비누를 아껴 쓰면서도 꼭 씻고 나와야만 숨이 트인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욕망의 다른 얼굴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존재를 지우고 싶어서 씻지 않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매일 새롭게 씻어냅니다. 그 안에선 그 모든 행동이 사람다운 감정으로 받아들여져요. 누군가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모습들이 거기선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씻기 싫다는 이유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결국 방에서 쫓겨나거나 독방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공동생활에선 나 하나쯤이 곧 모두의 불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씻는 행위에 작은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언제 씻었는지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질서를 지켜요. 이쯤 되면 씻는 일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조율하는 장치처럼 느껴져요. 내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냄새가 아닌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시간. 욕망이 억눌린 그곳에서 나는 아직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확인하는 의식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사람들은 이 씻는 행위를 넘어서 꾸미기까지 시도해요. 그들에겐 머리를 빗는 것, 볼에 생기를 주는 것, 눈썹을 다듬는 것이 욕망의 표현이라기보다 인간다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작은 의식 하나가 감정의 균형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섬세한 감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냉소적인 시선, 혹은 외부 소식 한 줄이 모든 걸 흔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애써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욕망이 결국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생겨나는지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말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걸. 그 감정이 꼭 사랑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댐이 있고 원함이 있습니다. 너무 고립된 환경에서는 누군가의 손등, 말투, 눈빛 하나가 전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마음이 가기도 해요. 그게 꼭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감정은 흐릅니다. 어떤 언니는 늘 같은 방 동생의 이불자리를 정리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씩 남겨두기도 해요. 처음엔 단순한 배려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죠. 깊은 공감, 연민, 애착,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밖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감옥 안에서는 그런 정서적 의지 관계가 생존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누구에게 기대고 이해받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관계는 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동성 간 관계가 다 성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대부분은 단지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충분한 관계예요. 하지만 정말 깊이 외롭고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진 일부 사람들은 그 감정이 스킨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것이 꼭 성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서적 결핍의 무게가 더 크죠. 이런 관계들은 감옥 안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발각되면 바로 제재가 따르고 징벌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신뢰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 신뢰는 때로 피보다 진해지기도 하죠. 서로의 외로움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관계가 큰 상처로 이어지기도 해요. 한 사람이 출소하거나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면 남은 사람은 더 큰 공허감에 빠집니다. 기댈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안에선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일과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감정에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욕망은 꼭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마음, 조용히 그 사람 이불자리를 한 뼘 넓혀주는 손끝, 혹은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서로를 위로합니다. 사람의 본능이란 게 그렇습니다. 꼭 육체가 닿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연결이 없었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선택일 뿐이죠. 이제 곧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욕망을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그 감옥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본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익숙해지게 마련이에요. 처음엔 견디기만 하던 공간이 점점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죠. 교도소란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벽은 높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그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숨기는 데에만 온 에너지를 쏟았죠. 누군가에겐 자위였고 또 누군가에겐 펜팔이었고 어떤 이들은 화장으로, 손편지로 혹은 동성 간의 정서적 관계로 그 욕망을 해소하거나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욕망의 뿌리는 결국 하나였다는 걸요. 나는 여전히 사람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누군가를 안고 싶었는지, 왜 자꾸 스스로를 꾸미고 싶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곱씹다 보면 욕망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 언니는 말했어요. 그 안에서 느꼈던 가장 큰 욕망은 사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랑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처음엔 스스로도 그걸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오래 잊고 있었던 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죠.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방향이 바뀔 뿐이에요. 어떤 이는 그것을 글로 풀어내고, 어떤 이는 바느질에 몰두하고, 또 어떤 이는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견디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요. 그 안에서 욕망은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숫가루를 모아 얼굴에 바르며 웃었고, 또 다른 사람은 매일매일 이불자리를 반드시 정리하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겉으로 보면 사소한 행동들이지만 그 속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언젠가 진짜 자유를 마주했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교도소라는 공간은 단순히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때론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의 공간이 되기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욕망이 사실은 삶을 향한 열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과 우리 삶에 필요한 진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말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단순히 벌을 받기 싫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마주한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또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그냥 한마디 따뜻한 말이 듣고 싶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본능을 꾹꾹 눌러왔는지, 그리고 그 본능을 숨기느라 얼마나 나 자신을 잃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성욕이라는 단어, 어쩌면 듣기만 해도 얼굴 붉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사람의 본능이고 감정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단절된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그 감정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편지를 쓰고 거울 대신 컵에 얼굴을 비추고 수세미를 뜨고 매일 샤워하면서요. 어떤 날엔 혼자 눈물 흘리고 어떤 날엔 작은 손길에 위로를 얻고 욕망을 참는다는 건요.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그곳에서 처음 배웠어요. 나도 누군가를 안고 싶었고 예쁘게 보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걸 외면하지 않고 인정한 순간 비로소 나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감옥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게 된 것이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감정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 외롭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감정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그 감정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견뎠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혹은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산책, 가족에게 먼저 건네는 전화 한 통. 그런 작고 부드러운 실천들이 우리 마음속 응어리를 천천히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생각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감정도 괜찮은 거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한 번쯤 공유해 주세요.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만 어떤 감정도 어떤 본능도 모두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여러분 모두 참 따뜻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것도요.